예, 안녕하세요. 그 원래 이 빅데이터 AI 기술 기반 전략 물자 블록체인 어널리틱 방안에 대해서 뭐 저희 대표님이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대신 맡게 된 하홍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금일 발표는 간략하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개요, 빅데이터 AI 뭐 관련된 설명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어떤 데이터 분석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CC 미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회사는 개발 회사고요. 기관 과 기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가지고 뭐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회사고요. 어, 저희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 AI 기술에 특화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신뢰성 기반 위에서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일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창기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위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갈수록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빅데이터 기술을 이제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떤 위협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과 그다음에 보안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떤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실제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개발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한국은행 CBDC 관련된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선화증권 관련된 어떤 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 이력 관리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뭐 각국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저희가 탄소 배출 이력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뭐 없었던 기술은 아니고요. 초창기 저희가 뭐 에스토니아에서는 뭐 정부에서 발행하는 데이터에 대한 유일한 해시값을 전자신문에 공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블록체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이 여러 가지 이 그 블록체인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뭐 그다음에 보안성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뭐 퍼블릭 블록체인을 많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기관들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일반 블록체인은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EOA라고 하는 계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사용자가 식별이 돼야 되는 환경에서는 뭐 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퍼미션드 블록체인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어, 당사자 간의 거래를 어떠한 그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 특히 지금
DLT 기술이라고 하는 분산 문장을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 각각의 참여자가 뭐 기존에 있던 뭐 거래 방식에서는 중앙 집중형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특정 기간에 쌓이게 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관과의 어떤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가 공유되었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각각의 일어난 거래 트랜잭션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블럭이라는 형태로 각각의 참여자에게 동일한 데이터가 공유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래 데이터가 특정한 곳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을 때는 크게는 뭐 이 거래 데이터가 유실될 위험, 그 다음에 위변조가 될 위험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분산된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면 리던던시가 발생해서 조금은 비효율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모든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 데이터에 무결한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안성이 굉장히 향상되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뭐 저희가 이제 송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뭐 B에게 송금을 하는 어떤 그런 뭐 요구가 있었을 때 기존 그 은행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를 뭐 공개하지 않은 채 그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다는 정보만을 주고받기 위해서 연계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이런 트랜잭션 정보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든 이제 검증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시면 거래 관련 정보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떤 블록이라는 형태의 어떤 이 트랜잭션의 집합의 형태로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이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노드들에 의해서 블록이 배포되었을 때는 검증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된 이런 트랜잭션들의 집합인 이런 블록은 다시 블록들의 어떤 연결, 즉 블록체인이라는 형태로 그 참여자에게 공유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랜잭션을 완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거래에 대해서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한 전자서명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각각의 참여자들이 합의할 것인가 이게 문제 없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뭐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각각의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음을 이제 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가지고 도입을 했을 때 그 효과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 기술인데요. 뭐 NF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거래되는 데이터만 블록체인에서 어떤 송금형 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거래될 수 있고 그리고 이 NFT라는 성격상 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현금이 아니라 어떤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진 어떤 자산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게 보신 예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트랜잭션들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뭐 NFT는 가지고 있는 고유 자산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런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기록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블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트랜잭션들이 다 이제 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거래 이력 정보를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것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소유권이 바뀌어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뭐 대표적인 어떤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보시면은 우려되시는 분들은 우려될 수 있는 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는
그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카카오나 클레이튼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해당하는 계좌에 누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명을 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면서 해당하는 어떠한 특별한 계좌 정보가 누구랑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뭐 확인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체했는지도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뭐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저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장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구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신뢰 문제라는 거죠. 이 거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신뢰 문제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그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신용장이 이제 실행되었음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앞에서 보셨겠지만 블록체인은 단순하게 그 데이터가 이동되는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이라는 형태로 탑재를 하고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그 해당하는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위트레이드라든지 마르코폴로, 이트레이드 커넥트, 뭐 칸토어 뭐 이런 쪽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물류 문제, 그다음에 무역 어떤 그런 문제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신용 문제를 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빅데이터와 AI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AI 기술이 나오느냐라고 의아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빅데이터는 뭐 워낙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라서 뭐 대용량의 데이터 뭐 이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에 서 있는 거래 데이터 이외에도 뭐 비정형 형태,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뭐 때로는 이제 동영상 이런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같이 뭔가 연합해서 연산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효한 정보를 이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설명에 있는 것처럼 뭐 저희가 뭐 테라바이트를 넘어서는 페타바이트, 뭐 엑사바이트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 빅데이터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하나의 서버 시스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저희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수집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하게 어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식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달리 뭐 국방 문제로 되돌린다고 하면 이러한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어떤 사람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개발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미래가 이렇게 정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구조를 뭐 가지게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가 뭐 빅데이터 AI를 관련해 가지고 실제 구축한 시스템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뭐 하둡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하나의 PC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PC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위에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술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은 뭐 문서 형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 적재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이제 뭐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협력해서 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총 몇 건이 있어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분산된 노드에서 각각 자기가 나는 10개 가지고 있어. 다른 노드에서는 10개 가지고 있어. 얘를 이렇게 썸하면 그러면 20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적재를 해서 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에서 또 유의미한 결과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응용 사례를 보시면 저희는 중고차 관련된 가격을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언제 이 중고차를 팔았을 때 가장 이제 시세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리고 또 이 그 AI 또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접근에서 바라봤을 때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저희가 나름대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는 블록이 있고 블록 각각은 뭐 헤더 정보랑 뭐 이 블록 안에 있는 트랜잭션들이 언제 생성됐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머클루트라고 하는 이 블록들이 연관돼 있는 것들이 이 암호학적으로 무결한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고 각각의 이제 트랜잭션들은 이 블록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는 뭐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 블록이라는 구조 자체는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구조만 가지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어떤 기반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결국에는 저희가 해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요구하게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블록에 있는 데이터는 최소한의 이제 거래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래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정보만 가진 키밸류라는 형태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이제 추론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CC 미디어 쪽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는 즉 거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거래라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거래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회사가 또는 어떠한 일들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하던 뭐 어떤 그런 평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기사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부가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제 빅데이터 쪽에다가 이제 두게 되고 이
블록체인에 있는 거래 데이터와 빅데이터 안에 있는 이런 거래 데이터를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블록체인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적재하고 분석을 해서 이 빅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어떤 비정형 정형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던 정보 또는 뉴스 기사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취합을 해서 거래 정보와 연계해서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 혹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뭐 전략물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누구에게 이제 마지막에 전달됐고 그 회사가 누구와 연관돼 있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제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을 도식화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요.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래 정보는 당사자 간의 어떤 거래가 이제 무결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보장됐는지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거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저희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어널리틱 엔진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뭐 블록체인의 뭐 노드와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컨트랙 정보, 즉 거래와 관련된 정책 정보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어카운트 정보, 즉 블록체인 안에서 계좌 이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해당하는 계좌가 지금은 누구의 소유가 뭐 익명성을 보장한다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기존에 있던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서 해당하는 어카운트가 누구 소유인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랜잭션들의 어떤 연관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DB화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 블록체인을 분석하게 된 기본 틀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뭐 이제 블록 안에 있는 거래 정보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하고 이제 고객사에서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융합해서 융합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빅데이터를 통해서 따로 수집된 데이터와 연결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블록체인 뭐 어널리틱스 기술 동향인데요. 뭐 이런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그 분석할 것인가에 관련된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안에서 이런 각각의 이제 트랜잭션들이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이제 이체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거래 정보인 어카운트 정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사실 거래소에서 실명으로 제가 계좌를 등록했다는 정보에 대한 부가 정보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더리움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체를 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AML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서 아마 해당하는 어카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거래소에 있는 계좌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마 외부에 있게 될 거고요. 그런 정보와 이제 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당하는 돈이 누구에게 이체됐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어, 회사에서도 뭐 체인 어널리시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결국에는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를 해석하고 그거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다른 데이터와 융합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외부 데이터와 융합해서 어떤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그 기술 동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저희가 제안드린 모델 형태로 결국엔 갈 것이다. 결국에는 블록체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와
그다음에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융합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 박사님, 고맙습니다.